축하한다 알리. 정말 이대로 은퇴했나 싶었는데 드디어 새 팀을, 그것도 이탈리아 1부 리그 세리에A로 이적이라니. 역시 재능 하나만큼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 고맙다 흥민아. 뭐 흔히들 새 팀의 둥지를 들고 난 뒤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 가겠습니다 라고 말들었지만 내래만큼은 다르지 않겠어? 내래 반드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언젠가 토트넘에 돌아갈 테니 너만큼은 그때까지 남아있어야 한다기래. 흥민이라면 내년에 FA로 풀려난과 동시에 날 따라 미네내올 예정이거든. 우승을 포기하려거든 너 혼자 할 것이지 어디 감히 흥민이까지 묶어두려고. 어이구, 누가 보면 우승이란 걸 해본 줄 알겠어. 케인 너도 아직 무관인 건 우리와 마찬가지며 이번 신도 왠지 모르게 무관인 것 같은 느낌 너 빼곤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단 건 모르냐기래. 너 이 새끼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그냥 새 팀 구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눈에 뵈는 건 없어도 네가 우승을 할지 말지는 확실하게 보이는걸. 포칼은 이미 탈락에 챔스 역시 우승은커녕 16강도 힘들어 보이고 리그야 뭐 1위에 올라있다지만 이미 무패가 깨져버렸으니 막바지에 선두를 내주며 레버쿠젠이 2년 연속 우승. 이거야말로 예측을 넘어 예언이지 않겠냐기래. 이런 씨발 머리만 걸레짝인 줄 알았더니 입에도 걸레를 처물었나? 지금 그게 친구라는 새끼 입에서 나올 말이야? 아무튼 코모라면 파브레가스가 감독으로 있는 팀이었던가? 그 양반의 선수 시절 플레이 스타일이 알리너와 유사하다고도 알 수 있으니 너의 재능을 다시 한번 꼽히울 최고의 선택지라 보이는데. 내래 역시 그 생각을 해 코모의 둥지를 들었으며 중하위권의 약팀이긴 해도 부활의 무대로는 손색이 없지 않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격 포인트 10개. 내래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리그 베스트까지 노려볼 거란 말이지. 아무쪼록 부디 부상도 부진도 없이 행복 축구만 하기 바라며 유럽 대항전에서라도 만날 가능성은 없겠지만 먼 발치에서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너희들을 비롯한 축구 팬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필드에 돌아올 수 있던 거 아니겠어? 아무튼 악마의 재능 축구계의 로또 델레알리의 부활을 기원하며 설득집 알리 스페셜 에피소드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기래. 여기가 어디지? 수감번호 20번 델레알리. 정신이 좀 드나? 여기가 어디죠? 수감번호라니 내가 감옥에 온 겁니까? 이곳은 선발 라인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선수들이 모여있는 벤치 감옥.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벤치 달달 프리즌에 온 걸 환영한다. 예? 벤치 감옥이라뇨? 곧 있으면 저희 팀 경기가 있다고요. 얼른 훈련장으로. 이게 누구야? 한때 나랑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알리 아니야? 린가드? 여기 잡혀온 걸 보니 너도 토트넘에서 잊혀졌구나. 무슨 소리야? 나 델레알리라고. 한때는 데스크 라인의 D를 담당하며 챔스 결승까지 올랐던. 어이 신입 그거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하지 그래? 당신은 설마 아자르 선배? 아니지 아니야. 아자르 선배가 저런 돼지 새끼일 리 없어. 수감번호 20번 델레알리. 너는 오늘부터 벤치 감옥 7번방에 배정되어 생활한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경기는 선발일 것 같으니 얼른 경기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 뭐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건가?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 벤치 달달 프리즌에 대해 설명해주지. 앞서 말했듯 이곳 벤치 감옥은 오랜 기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수감된다. 이곳 7번방 말고도 다양한 선수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하브리그와의 컵 경기를 제외하고 5회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성사될 경우 풀려난다. 누구 맘대로 감옥에 가두겠다는 겁니까? 전화기 좀 줘보세요. 내가 당장 무리뉴 감독님께 전화해서 자네를 이곳으로 보낸 게 바로 무리뉴 감독이라네. 뭐라고? 자네가 속한 7번방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시 링가드, 레알 마드리드의 에당 아자르, 그리고 얼마 전까진 베일이 있었는데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풀려났다. 세상에, 저 돼지가 진짜 아자르였어? 자세한 사항은 당장인 링가드에게 전해드리면 되고 오후 2시에 벤치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교육을 하러 올 테니 그때까지 적응하고 있게나.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벤치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감옥에 가두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어이 링가드! 얼마나 이곳에 갇혀있던 거야? 글쎄 한 3년 정도 됐나? 그러지 말고 바깥 세상 얘기 좀 해줘봐. 하도 잔디를 밟은 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다고. 너 이 새끼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어이 신입 밥 먹는 거 안 보여? 조용히 좀 하지. 아니 저 새끼는 무슨 밥을 2시간째 처먹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고참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너도 이곳에 두세 달만 있다 보면 여기서 나가기 싫다고 그럴걸?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봐요 아자르 선배,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스페인으로 떠나신 거 아니셨어요? 못 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저기 알리, 아자르 선배는 스페인으로 넘어간 뒤 빵 중독에 걸리셨어. 체중 역시 엄청나게 불어나셔서 이젠 발롱도르가 아닌 빵롱도르에 도전 중이라고. 제 말이 맞죠 아자르 선배? 이젠 골보다 빵이 더 좋으신 거죠? 이 자식이 지금 방장이라고 기어오르는 거야? 내가 레알 마드리드의 7번 에당 아자르라고? 당연히 꼴이 더 좋지. 야들야들한 페스츄리 사이에 큼지막한 수제 소세지가 박혀있다면요. 아이 소세지 빵은 못 참지. 아우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돈다. 저 사람은 아자르 선배가 아니야. 분명 쥐가 손톱을 주워먹고 탄생한 이든 해저드임이 틀림없다고. 그래 이제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나?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B클럽의 벤치 멤버를 우습게 보지만 사실 벤치 멤버로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그게 무슨...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B클럽 벤치 멤버는 엄청난 고액 연봉자다. 나만 해도 주급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지. 뭐라고? 아니 무슨 맨유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어찌됐든 나 같은 경우 훈련장으로 마실이나 몇 번 다녀오면 웬만한 직장인 3명의 연봉보다 많은 돈을 일주일 만에 벌어들인다. 어때? 생각해보니 어마어마한 꿈의 직장이지. 아하
나는 빵 좀 추워 먹다 보면 매주 6억이 들어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그래 바로 이곳 벤치 과목은 너희들 같은 벤치 선수들이 방출당하지 않고 고소득 잉여맨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장소. 어이 링가드 너는 어떤 교육을 받았지? 저는 가짜 이적설 작전을 배웠습니다. 사실 맨유의 제자리가 없어진 지는 한참이나 지났지만 구단은 저를 쉽게 방출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흘리고 다닌 토트넘이나 아스날로의 이적설 때문. 어디선가 비싸게 영입할 거라는 기대감을 줘서 방출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인 거죠. 그래 우리 벤치 달달 프리진의 가장 우수한 수감자답군. 그렇다면 아자르 너는 어떤 교육을 받았었지? 저야 뭐 워낙에 이적료가 비싸기 때문에 팀에 남아있는 방법 위주로 교육을 받았죠. 예를 들면 감독님 앞에선 닭가슴살 먹고 집에 와선 짜파게티 3개 끓여 먹기, 저칼로리 통밀빵 포장지로 내장 파괴버거 숨겨 먹기 등 베이크 다이어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군. 감독이나 구단주 앞에서 첼시 시절 잘했던 영상 틀어놓기도 빼먹지 않고 있겠지? 아이 그럼요. 매일 아침 구단 단톡방에 실수인 척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들 진짜 제정신이야? 우린 축구 선수라고 필드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치가 증명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젠 경기에 나서고 싶지 않은 거야? 뭐 그래도 난 한때 호날두 메시 발끝 정도는 가봤으니까. 맞아, 나도 한때는 환가들을 불렸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젠 그냥. 정신 차리라고. 우린 축구 선수야. 이적을 하던 훈련을 열심히 하던 어떻게든 경기에 나갈 생각을 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사실 나도 다시 한번 골을 넣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벤치를 탈출할 수 있을까? 맞아, 난 빵돌이가 아니라 축구 선수야. 그것도 한때는 월드 클래스였다고. 오늘부터 빵 끊고 벤치 과목을 탈출하겠어. 저기 선배, 오늘 저녁 메뉴가 갓 익어낸 카레 고로케던데요? 아이 내 군침 좀 봐. 아이 카레 고로케는 못 참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다. 어이 링가드 선배. 저 사람은 누구지? 카레 고로케 주러 왔나? 세상에, 쟤는 우리 팀 신입생이에요. 반더비크, 날 구하러 와줬구나. 아니요 선배, 그게 사실 저도 잡혔어요. 내래 이름은 델레 알리.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중앙 발재간 동무다. 내래 한때는 북조선 리그, 아니 프리미어리그의 슈퍼 탤런트였지만 지금은 그저 죽음만 축내는 슈퍼 퇴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대로 잊혀질 수는 없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자 겨울 이적 시장에 왔다기래. 어디 보자. 여기쯤 구단주 동무들과 감독 동무들이 모여 있을 텐데. 홀란도르가 비싸 바짜지도르. 난 코 풀 때도 10,000원짜리로 푸는 건 모르냐 말라이쿰. 그러다 코 상하면 어쩌려고 고작 10,000원짜리로 푼다는 말라이쿰. 코는 자고로 50,000원짜리로 풀어줘야 피부도 상하지 않고 시원하게 풀리는 거다 말라이쿰. 거짓말하지 말라이쿰. 아무리 부자라도 50,000원짜리는 화장실에서나 쓰는 거지 말라이쿰. 만수르 도르자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 말라이쿰. 화장실은 자고로 수표가 국룰인 건 모르냐도르? 아이 저 사람들은 프리미어리그의 초갑부 구단주 맨시티의 만수르 동무와 뉴캐슬의 빈살만 동무잖아. 저기 구단주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아이 알리도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말라이쿰. 아이 그러니까 홀란드를 영입하시는 김에 리그 베스트 미드필더 한 명 같이 영입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리그 베스트 미드필더라면 설마 김덕배도르 말라이쿰? 그렇다면 내가 당장 영입하겠도르. 김덕배도르는 우리 팀 에이스다 말라이쿰. 누구 맘대로 데려가도르. 아이 저 말입니다. 저 아무래도 제가 토트넘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적을 생각 중입니다 기래. 뭐 전성기의 알리도르였다면 나도 욕심이 났겠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지 말라이쿰. 제가 토트넘 전술과 맞지 않아서 기리티 한때는 천재 소리를 듣던 선수입니다 기래. 두 분께서 절 데려가만 주신다면 반드시 부활해 보이겠습니다. 그릴리시 도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폼이 다 죽어버린 알리도르를 데려올 순 없지 말라이쿰. 뭐 돈이 차고 넘쳐나는 빈살만 도르라면 또 모르지 말라이쿰. 아니 만수르 도르 지금 나한테 짬처리하겠단 말라이쿰. 어차피 알리도르 정도는 당신한테 껌값 아니냐 도르. 화장실 몇 번 안 가면 데려갈 수 있지 않냐 말라이쿰. 아이 그래 도르. 저기 빈살만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신다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자네를 데려오는 건 조금. 화장실 때문에 그런 기래요? 영입만 해주시면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난 재미삼아 뉴캐슬을 인수한 게 아니다 말라이쿰. 향후 몇 년간 폭풍 영입을 바탕으로 리그 정상을 차지하는 게 내 목표다 말라이쿰. 뭐 처음부터 월클들이 넘어가갔습니까? 그래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선수니까 한 2년 정도만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뭐 생각은 해보겠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이쿰. 홀란도르나 링가도르 같은 A급 영입에 실패할 경우 자네를 데려가 주겠다 말라이쿰. 에휴, 내래 뉴캐슬에 못 가면 진짜 이브리그라도 가야 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고만 기래. 잠깐 눈 좀 붙여야겠어.
무슨 소리냐 말라이쿰. 알리도르는 무조건 내가 데려갈 거다 말라이쿰. 중소재벌 오일남씨는 빠져주지 말라이쿰. 난 알리도르한테 5천억을 베팅할 건데 감당할 수 있겠도르? 내가 김덕배도르를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데려올 거다 말라이쿰. 자자,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아무래도 선수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봐 알리, 자네는 어디로 가고 싶나? 회장님?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되니? 뭐야, 내 목소리가 돌아왔잖아. 가만, 내 머리랑 수염은 어디 간 거지? 나도 정말 놀랐네. 고작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을 뿐인데 한 격이당 한 골은 기본, 도움 역시 기본으로 2개씩은 해주고 있으니 말이야. 세상에, 제가 부활한 겁니까? 자네 정도면 부활을 넘어 혁명 수준이지. 마음 같아선 자네를 토트넘에 잔류시키고 싶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토트넘은. 아이 잠깐만요, 흥민이랑 케인은요? 걔들은 아직 토트넘에 남아있습니까? 걔들이야 진작에 B클럽으로 떠났지. 걔들도 모자라 자네까지 팔아버리면 우린 다시 우승과 멀어지겠지만 어쩔 수 있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토트넘이 원래. 잠깐만요, 그래서 절 원하고 있는 팀이 어디라고요? 뭐 아무래도 자네 몸값이 5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맨시티와 뉴캐슬 말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 5천억이라니 그새 선수들 몸값이 더 올라버린 겁니까? 무슨 소리야? 흥민이나 케인도 2천억 밑으로 이적했어. 자네가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대단한 괴물이란 거지. 머리랑 수염만 깎았을 뿐인데 이 정도라니 진작에 밀어버릴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자네의 머리와 수염은 토트넘 과학연구소에서 억제기 연구에 사용 중이라네. 억제기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그 머리털과 수염이 이렇게 대단한 선수를 퇴물로 만들어 놓은 주범 아닌가? 얼마 전 연구를 마친 샘플을 상대 선수 축구화에 조금 뿌려 놓았네. 그랬더니 자책골까지 넣으며 제대로 망가지는 게 아닌가? 뭐 그것들이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조심하세요. 그럼 이래봬도 내가 규칙은 준수하는 사람이야. 어이 알리도르, 이제 그만 결정해라 말라이쿰. 그치만 맨시티 스쿼드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제가 이적한다 해도 자리가 있을까요? 자네가 온다면 주전이 뭐야, 주장까지 내어주겠다 말라이쿰. 뭐라고요? 이봐 알리도르, 우리 뉴캐슬이 어느새 정상 근처까지 도달했도르.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알리도르 자네이고 말라이쿰. 하지만 우승하고 싶다면 맨시티에 가는 게 더. 10억! 자네가 넘어온다면 주급으로 10억을, 아니 만수르가 얼마를 주든 간에 그 3배를 주겠다 말라이쿰. 세상에, 토트넘에서 방출 직전이었던 저에게 맨시티와 뉴캐슬의 러브콜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감고 딱 5초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이 알리, 야 이 팽이버섯 같은 새끼야, 빨리 안 일어나? 케인? 그러고 보니 너 어디로 이적했지? 맨시티에 가면 너랑 같이 뛸 수 있는 길에? 맨시티는 무슨 맨시티야? 너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아이 꿈이라니. 아이 잠깐, 내 목소리, 머리, 수염까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무슨 개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거면 집에 가서 자든지 하지 왜 라커룸에서 자는 건데? 네 머리 냄새 때문에 옷을 못 갈아입겠잖아. 내래 꿈에서 부활을 했었다기래. 무려 몸값 5천억에 러브콜을 받으면서 말이지. 5천억은 무슨 5천원이겠지? 아무튼 그놈의 버섯머리 냄새 때문에 미치겠으니까 방출당하기 싫으면 머리부터 감고 오고 부활하고 싶으면 머리부터 깎고 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트림 먹튀파이터의 캐스터를 맡은 박서준이 서은이, 해설을 맡은 강다니엘 랩이 인사드립니다. 저기 해설위원님, 단순히 부진하다거나 부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넘어 팀을 제대로 망쳐놓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까요? 그야 당연히 형편없는 실력에도 천문학적인 이적료는 물론 높은 주급까지 받아먹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스트림 먹튀파이터는 이런 주급도둑 선수 중 최고의 선수를 가르는 대회로 여기서 우승한다면 그야말로 쌍놈 새끼가 따로 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 경기는 총 4명의 선수가 참가해 2대2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며 우승을 차지한 팀에겐 주급 삭감의 혜택과 이적료 환불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팀부터 소개해드리죠. 발롱도르 문턱까지 도달했다가 한 번에 훅 가버린 두 남자, 레알 마드리드의 에당 아자르와 가레스 베이 선수의 훅입니다. 두 번째 팀 역시 만만치 않죠. 무려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와 동등한 주급을 받고 있지만 실력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당디 은돔벨레 선수와 주급은 조금 덜 받고 있지만 실력은 거의 아마추어라 봐도 무방, 주급 도둑을 넘어 주급 무장강도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델레 알리 선수의 홀리쉣입니다. 레알과 토트넘, 훅과 홀리쉣,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까요? 누가 이기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경기는 총 2라운드로 진행되며 양팀 선수들에게 각각 2개의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번갈아가며 선택을 하고 주급 도둑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한 쪽이 탈락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훅에서는 베이 선수, 홀리쉣에서는 알리 선수가 출전하네요. 토트넘 선후배의 맞대결이자 웨일즈 먹튀와 영국 먹튀의 대결, 정말이지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베이 선수부터 문제 나갑니다. 1번 주급 9억 받으면서 꼭 트림하기, 2번 주급 삭감하면서 팀에 도움되기. 이런 거에 문제라고 내는 겁니까? 당연히 1번이죠. 꼭. 역시 주급 도둑의 베테랑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알리 선수 1번 과르디올라 눈에 들어서 맨시티 이적하기,
2번 과르디올라 딸 눈에 들어서 알콩달콩 연애하기. 내래 축구보다는 사랑이 먼저인 기래요. 2번 정말이지 주제도 모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그럼 베이 선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번 다음 시즌 경기장에서 해트트릭 3번 하기. 2번 다음 시즌 골프장에서 홀인원 3번 하기. 참나 홀인원은 살면서 한 번도 하기 힘든 건 모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아 해트트릭 3번이면 부활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포기하네요. 그럼 알리 선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번 흥민이랑 같이 훈련장 가서 특별 훈련하기. 2번 홍만이랑 같이 파티장 가서 테크노 댄스 추기. 홍만이라면 설마 테크노 콜리아 최홍만인기래요? 내래 그분과 댄스 배틀을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2번 아주 그냥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 수준이네요. 그럼 베이 선수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와 취소된 2022년 발롱도르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최근 5년간 받았던 주급을 모두 빼앗아간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돈을 주고 발롱도르를 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당신의 5년치 주급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제 5년치 주급이면 1,500억이 넘지만 평생 소원이었던 발롱도르를 타고 깔끔하게 은퇴할 수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입니까? 돈이야 뭐 5년 전에 벌어놓은 것도 많고 골프장 다닐 돈만 있으면 되죠. 나 가레스 베일은 돈과 명예 중 명예를 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리 선수는요? 같은 질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내래 5년치 주급을 빼앗기면 미용실도 못 가고 파티도 못 가는 거 아니래요? 발롱도르 그거 단군마켓에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기래요? 아무래도 수상 경력이 더 중요하기에 단순한 트로피의 가치는 얼마 안 되죠. 그럼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래 발롱도르고 뭐고 그저 평범한 주급 도둑으로 지내면서 돈이나 많이 벌갔습니다. 자, 알리 선수의 승리로 끝난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돈벨레 선수가 승리한다면 홀리쉣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며 패배한다면 각 팀 승리자들이 연장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럼 아자르 선수부터 문제 나갑니다. 1번 치즈 한 장도 안 받고 페어플레이 상 받기. 2번 치즈 10장이 들어간 치즈버거 맛보기. 2번 치즈버거 맛보기. 1초의 고민도 없이 선택하네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기장에서 수집한 치즈들을 햄버거에 넣어 먹는다던데 사실입니까? 요즘은 주로 김치볶음밥 위에 올려 먹습니다. 그럼 은돈벨레 선수 차례입니다. 1번 도움 20개 이상 기록하며 리그 베스트 되기. 2번 주급 20% 인상하며 주급 베스트 되기. 2번 주급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아 도움을 20개 이상 기록하면 주급은 200%가 오를 텐데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나요? 참나 도움 20개를 올려도 회장님이라면 10% 인상도 안 해주실 거 다 압니다. 자자 아자르 선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번 뱃살을 없앨 수 있는 헬스클럽 평생 무료 이용권. 2번 뱃살을 유지할 수 있는 돈가스 클럽 평생 무료 이용권. 아이 돈가스 클럽은 못 참죠. 2번이요 2번. 진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했는지 정말 같은 선수가 맞는 걸까요? 하하 아자르와 해저드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죠. 그럼 은돈벨레 선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번 뛰어난 발재간 보여주며 참돔벨레 소리 듣기. 2번 높은 주급 유지하며 참돔의 다금바리 먹기. 자고로 축구 선수란 발밑은 화려하지 않을지언정 지갑만큼은 화려해야죠. 2번 선택하겠습니다. 아 탈압박은 포기하더라도 다금바리는 못 참는 모습 정말이지 저 선수를 영입했던 과거에 제가 원망스럽네요. 그럼 아자르 선수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와 레알로 이적하기 전 첼시 시절로 돌려놔준다고 합니다. 단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 말은 햄버거부터 돈가스까지 음식들을 끊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지금은 햄버거 중독 사기에 접어들어 1일 5버거 이상 하지 않으면 입안에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담배는 금연검으로 끊을 수 있다지만 햄버거는 도대체 뭘로 끊어야 합니까? 햄버거 맛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맥도날드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인데요. 그럼 은돈벨레 선수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마가 찾아와 토트넘에 오기 전 리옹의 샛별로 돌려놔준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 리옹의 레전드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토트넘에 넘어와 일주일에 3억씩 받고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돌아갑니까? 그리고 아무리 리옹의 레전드라 해도 토트넘의 주급도둑이 더 유명한 법. 두 번 다시 리옹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이것으로 홀리셋이 2대0 압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승팀의 소감을 들어보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래 자꾸 주급 도둑이라 그러는데 내가 돈을 훔쳤습니까? 정정당당히 받았는데 왜 도둑이라 하는 기래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저 받는 것에 비해 적게 일할 뿐이라고요. 그래도 정 주급 도둑이라 부르실 거면 내는 뉴캐슬로 넘어가 최고의 주급 도둑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뉴캐슬의 빈살만님이 저 대머리 새끼보다 많이 줬으면 많이 줬지 적게 주갔어? 내래 이왕 주급 도둑이 될 거면 주급 루팡을 넘어 주급 홍길동 정도는 돼야겠어. 아이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난 주급 임꺽정이 되고 싶단 말이야. 하하 정말이지 우승자다운 인터뷰네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길 바라며 이상 캐스터의 박서준이 서원이 해설의 강다니엘 레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들 연휴는 잘 보냈나? 너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새로운 동료 2명이 합류했다. 클루스벌스키와 벤탄조끼 말씀이시죠? 클루셉스키와 벤탄크루겠지. 아무튼 그 녀석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벤투스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가 끝나는 대로 토트넘에 합류할 것이다. 같은 나라 선수들도 딱히 없으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흥민이 너가 신경 좀 써줘. 걱정하지 마시죠. 팀을 대표하는 인싸로서 잘칵 세레머니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는 법. 힐과 로셀소가 각각 발렌시아와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났으며 은돈벨레 역시 리옹으로 임대 이적을 했다. 세상에, 은돈벨레랑은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흥민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랬더니 부랴부랴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아마 지금쯤 리옹에 도착했을 거야. 그 새끼 그거 교체는 더럽게 늦게 하더니 이적은 존나게 빨리 하는구먼. 아무튼 은돈벨레라면 리옹에서 반드시 부활한 다음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다. 아, 그러고 보니 한 명 더 있었구먼. 어이 알리? 예, 감독님. 아니지, 이제 나 아저씨라 불러야겠구만요. 아니, 알리? 너 결국 팀을 떠나는 거야? 그렇게 됐다기래. 나야 뭐 팀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이 아저씨랑 저기 계신 빡빡이 형님께서 결국 날 에버튼에 팔아버리셨다기래. 팔았다니? 넌 이적료도 없이 이적한 거 몰라? 뭐 듣기로는 20경기 이상 출장해야만 1000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던데 그 정도면 판 게 아니라 버린 거 아니야? 버렸다니? 내래 그래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최대 4천만 파운드를 토트넘에 줄 수 있다기래. 어찌됐든 지금 당장으로선 영원에 이적했다는 소리네. 흥민이 너까지 이러기야? 토트넘에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으면 지금 당장 특훈이라도 하러 가야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 다가오는 에버튼전에서 벤치에 있기만 해봐. 뭐이라고? 램파드 감독님께선 규율에 엄격하신 거 알지? 지금 당장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자르라고. 2번씩이나 팀에서 쫓겨난다면 넌 더 이상 내 친구도 아니야. 자식들, 헤어질 때까지 잔소리구먼. 아무튼 다들 그동안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기래. 내래 결국 7년 만에 토트넘을 떠났구먼. 아이, 자식들이 헤어지는 마당에도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괜히 나까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버렸잖아. 다들 반갑다. 에버튼의 새로운 감독 프랭크 램파드다. 이야, 저의 우상이셨던 램파드 형님이 감독으로 오시다니 이제 진짜 챔스라도 나가는 겁니까? 챔스는 위에서부터 4등까지만 나가는 거 몰라? 우린 지금 밑에서 5등인데 챔스는 무슨 챔스야?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들라이커셨던 램파드 감독님이 오셨는데 잘만 하면 유로파나 컨퍼런스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른 팀보다 경기도 몇 경기 덜 치렀다고요. 베니테즈가 쌓아놓은 똥이 좀 커야 말이지. 남은 경기에서 거의 전승을 해내지 않는 한 유럽 대항전은 무리다. 이런 젠장. 그러니까 진작에 감독을 바꿨어야 했는데. 너무 아쉬워 말라고. 올 시즌은 중위권을 목표로 하고 다음 시즌을 위한 리빌딩만 잘 해낸다면 아이, 건조해서 그런지 기침이 나오는구먼. 누가 물 한 잔만 줄 수 있나? 막내야, 뭐하고 있냐? 얼른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저기 반더비크, 아무래도 네가 물을 떠와야 할 것 같은데. 그치만 저 녀석들 저랑 동갑인걸요? 신입생이라고 주전자 심부름을 시키는 건 부조리 아닙니까? 새로운 막내가 일처리 한번 더럽게 느리구먼. 감독님 목말라 돌아가시겠다. 빨리빨리 안 갔다 와?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가서 떠오라니까. 이런 젠장. 아이,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데요? 아이, 막내는 반더비크 씨가 아니라 알리를 말한 건데요. 뭐이라고? 우리 에버튼에서는 짬순으로 서열을 정리하거든. 새로운 영입이 있을 때까지 알리 너가 막내 역할 좀 해줘야겠어. 아이, 반더비크도 이번에 새로 왔잖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말이야. 반더비크 씨는 이적이 아닌 임대잖아. 우리 에버튼에선 임대 선수에겐 아저씨 대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적한 알리 너가 막내라 이거지. 내가 임마 니들보다 한 살 형인 건 몰라? 뭐 어디 에이스로 영입됐으면 몰라도 이적료도 없이 쫓겨나듯 넘어왔으면서 형 대우를 바라는 건가? 이 자식이. 내가 그래도 한때는 리그 최고의 재능이었어도 지금은 리그 최연소 먹튀 아닌가? 손흥민이나 케인맘이고 까불던 시절은 끝났으니까 주급 제대로 받고 싶으면 물이나 떠오라고 새끼야. 에휴, 부활을 꿈꾸며 이적했지만 등번호 36번에 주전자 심부름이라니.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십시오. 이 자식이 특훈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여기서 술이나 먹고 있어? 아니, 흥민아. 알리 너 내가 분명 머리 자르고 가랬을 텐데 이 새끼 이거 안 되겠구먼. 케인까지? 니들이 여긴 어쩐 일이냐기래? 어쩐 일이긴 토트넘 최고의 주급 도둑이 쫓겨난 기념으로 축하주 한잔하러 온 거지. 아이,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기래? 너무한 건 너지, 자식아. 이적만 했다고 갑자기 부활할 줄 알았어? 동료들과도 어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해서 얼른 적응부터 해야지 무슨 대낮부터 술을 먹고 있어? 그치만 내래 오늘 너무 힘들었다기래. 히샬리송이나 칼버트는 덧새나 부리고 앉아있고 램파드 감독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다기래. 내래 무슨 유소년 선수도 아니고 오늘 주전자 심부름만 3번을 했다기래. 꼴랑 주전자 3번 나른 거 가지고 엄살은 적어도 10번은 날랐어야 램파드 감독님 눈에라도 띄지. 뭐이라고? 아이, 내래 무슨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자존심은 그런 데서 세울 게 아니라 필드 위에서 세워야지. 일단 동료들의 신뢰를 쌓아야 선발로 나올 수 있는 법이니 내일부턴 히샬리송 축구화도 닦아주고 램파드 감독님 넥타이로 매드려. 니들이 그러고도 내 가장 친한 친구냐기래? 가장 친한 친구니까 이런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뭐이라고? 우리라고 너가 쫓겨난 걸 좋아했겠냐? 케인과 난 마지막까지 널 남겨달라고 설득했다고.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하겠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제발 에버튼에서 성공한 다음 회장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리그 최고의 재능이었던 너가 주전자 배달부로 남아있기에 너무 아깝지 않아? 근데 흥민아, 억 단위 주급을 받는 주전자 배달부라면 그야말로 개꿀 직업 아니냐? 아이 듣고 보니 그러네. 흥민아, 케인, 내래 친구들이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것도 모르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구먼. 비록 팀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절친인 건 변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라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회장님이나 감독님께서 널 보내버린 걸 후회할 수 있도록 귀신같이 부활해 달라고. 자식들, 너희 둘은 말할 것도 없고 에릭센 역시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내래 두 번 다시 데스크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없을 거야. 다들 여태까지 함께해줘서 참 고마웠고 이제 같은 팀은 아니지만 내래 반드시 부활할 테니 빌드 위에서 만나자고. 에휴, 큰맘 먹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건만 이거 뭐 한 시즌 만에 이브리그에 가게 생겼구먼. 그래도 넌 아직 희망이란 게 있잖아. 첼시는 잘만 하면 17등까지 가능하겠지만 우리 맨시티는 독보적 20이라고. 하긴 뭐 맨시티에 비하면 가능성은 있는 편이니까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17위 정도는 노려봐야겠구먼. 어허, 사스날 몰라 사스날? 뒤에서 4등은 무조건 우리 아스날 거라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양보해주라. 이적 첫 해부터 강등당하긴 싫단 말이야. 참나, 나라고 강등당하고 싶겠냐? 아이, 아스날은 예전에 전패 강등도 당해봤잖아. 강등도 당해본 놈이 당한다고 한 번만 더 내려갔다 와. 아이 싫다고 새끼야. 자식들, 우리 같은 족밥들끼리 싸워서 뭐하겠냐? 살라? 그러고 보니 리버풀이 19등이었나? 혹시라도 강등권을 탈출할 생각이라면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다. 이 몸께서 무려 프리미어리그 자체골 1위를 달리며 맨시티의 꼴등 자리까지 위협 중이니까 에휴, 그래봤자 우리를 따라잡긴 힘들 거다. 나 먼저 2부 리그에 가 있을 테니 천천히들 내려와. 강등권 친구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가 문제긴 짜식아. 그럼 2부 리그에 가게 생겼는데 실실 웃고 있겠냐? 글쎄 난 잔류권이라 공감하기 어려운걸. 토트넘도 기껏해야 15등 아니었어? 케인 너도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우린 강등과는 거리가 멀지. 맨시티와 리버풀의 강등이 확정적이고 남은 한 자리 역시 첼시나 아스날이지 않겠냐? 뭐 살다 보면 2부 리그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들 말고 1부 리그 소식이 궁금하다면 가끔 연락하라고. 아니 토트넘 니들 시즌 초반에만 해도 강등이 유력했잖아. 어떻게 갑자기 잔류권으로 올라간 거야? 덕배너 우리 회장님 알지? 토트넘 회장이라면 그 머리숱이 엄청 많으신 다니엘 레비 회장님 아니야? 그래, 그분께서 워낙에 씀씀이가 크시다 보니 겨울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보강을 해주셨고 덕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강등권을 탈출한 거지. 에휴, 너도 알다시피 우리 구단주인 만소르님은 캄보디아 참기름 장사꾼이시잖아. 씀씀이도 워낙에 작으신데다 참기름만 팔아가지고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도 어렵다고. 그래도 구단주가 있는 게 어디냐? 뭐라고? 설마 첼시는 구단주가 없어? 우리 구단주였던 로마는 푸틴의 협력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홍차를 마시고 병원에 누워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푸틴을 도와줬다가 구단주 자격이 박탈된 거 아니었어? 이 자식아, 지금 만우절 특집이란 건 몰라? 아, 그랬지? 하여간 아스날 놈들 정신 못 차리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구단주도 없는 새끼가 까불고 있어? 그만 니들끼리 싸운다고 사라진 구단주가 생겨나겠냐? 집 나간 가복맨이 돌아오겠냐? 우리가 강등 나갈 생각에 벌벌 떨고 있는 동안 노리치나 벌리놈들은 우승할 생각에 신나 있다고 생각하니 에휴, 같은 축구 선수로서 현타도 이런 현타가 없다. 무슨 소리냐기래?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 에버튼이 우승할 건데. 알리너 이 자식, 기어코 빅클럽인 에버튼으로 이적하더니 이젠 우승컵까지 노리겠단 거야? 기래 솔직히 나처럼 뛰어난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있긴 아쉬웠지. 너나 흥민이한테 미안하지만 내래 먼저 우승맛 좀 봐야지 않겠어? 하긴 뭐 이적하고 난 뒤로 한 경기당 한 골은 기본으로 넣으면서 올해의 선수가 유력한 너를 시작으로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자라난 반더비크까지 있으니 살만하면 에버튼이 우승할지도 모르겠네. 끼리티 내래 잘하면 발롱도르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부럽다 새끼야. 혹시라도 우승컵이나 발롱도르를 수상한다면 하루만 빌려줄 수 있지? 뭐이라고? 아이, 우리 딸이 아빠는 도대체 언제 우승컵을 가져다 줄 거냐며 몇 년째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유치원에 자랑만 하고 돌려줄 테니 좀 빌려줘라 자식아. 확실히 돌려주는 거 맞냐기래? 너 예전에 에릭센한테 훔쳐간 골도 결국 안 돌려줬잖아. 이 새끼가 날 뭘로 보고? 그건 훔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미안해서 어쩌지. 알리의 허락을 받더라도 우승은 우리 노리치일 거고 올해의 선수도 내 차지이지 않겠나? 아니 켄트웰 너 본머스로 임대 간 거 아니었어? 아이, 그게 빤스가 그려놓은 노리치 선수가 나뿐인 걸 어떡하겠나. 뭐 그래도 원소속은 노리치니까 만우절 특집으로 이해해달라고. 빤스 이 자식, 내가 건강보다 크림이라고 누누이 말했건만 이런 억지가 어딨어. 오, 이게 누구신가? 맨시티를 꼴등으로 견인한 1등 공신 케빈 데브라이
데브라이너 아니야? 꼴등으로 견인했다니 내가 아무리 수준 높은 패스를 뿌리더라도 전방에서 날려먹는 걸 어떡하라고? 수준이 높은 건 나고 짜식아. 보아하니 어디 유소년 수준의 볼 컨트롤과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시야를 갖고 있던데 그 정도면 플레이메이커로서 실격 아니야? 이 자식이 축구 좀 잘한다고 허세하고는 솔직히 노리치는 모든 선수가 완벽하니까 1등인 거지. 덕배나 나 같은 경우는 팀 동료들이 형편없다는 건 몰라? 자책골만 20개나 넣은 선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자식아? 뭐 루카쿠야 실력이 출중하다만 팀 동료들이 받쳐주질 못하고 외대고래의 경우 동료들은 나쁘지 않은데 정작 본인 실력이 형편없고 이거 다들 괜히 강등권이 아니라니까. 에휴 씨발 만우절 특집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해먹겠다. 어디 내일 모레면 강등될 새끼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솔직히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만우절이고 뭐고 우리 맨시티는 강등팀이 아닌 우승팀. 그 중에서도 나 데브라이너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이며 나 역시 자책골이 아닌 진짜골 20개로 리그 득점 선두는 물론 우리 리버풀도 맨시티를 1점차로 쫓으며 우승을 노리고 있지. 나야 뭐 이 녀석들에 비하면 부진한 편이지만 우리 첼시 선수들이 워낙에 잘해주니까 어떻게든 챔스는 나갈 테고. 나 역시 아스날을 이끄는 에이스로서 마지막까지 4위 자리는 지켜낼 수 있겠지. 이거 뭐 못하는 컨셉으로 있기도 쉬운 일이 아니구먼. 이 자식들이 오늘은 만우절 특집인 거 잊었어? 잊었으면 어쩔 TV 새끼야. 우린 이만 챔피언스 리그에 가볼 테니까 넌 그만 챔피언십 리그로 돌아가라고. 참나. 아이 뭐 외대고르까진 챔스 진출이 유력하니까 그렇다 쳐도 개인 너는 아니잖아. 기껏해야 5등에서 6등을 할 것 같던데 챔스는 무슨 챔스야? 우리 토트넘이 남은 경기를 전부 이긴다면 못 갈 것도 없는데. 남은 경기라면 리버풀의 아스날까지 남아있지 않던가? 니들이 전승을 한다는 거야말로 진정한 만우절 특집이겠다. 뭐 이 새끼야? 니가 차마 케인. 솔직히 토트넘이 챔스에 나가는 건 진짜 만우절에나 가능한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만수르님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그러면서 안 들어가 줄 거 다 알고 있거든. 아이 눈치챘어? 토트넘이 챔스에 나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럼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못 나가는 건 말이 된다 생각하고? 원래 축구라는 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법. 다들 두고 봐라. 나 해리케인과 토트넘이 반드시 챔스 티켓을 얻어내면서 만우절 농담을 현실로 바꿔주겠다. 다들 그동안 잘 지냈냐기래? 한때는 토트넘을 대표하던 우리 데스크라인이 흥민이만 남겨놓고 뿔뿔이 흩어진 거로 모자라 이젠 흥민이까지 쫓겨날 판이라니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기래? 쫓겨나긴 누가 쫓겨난다 그래? 뭐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무엇보다 난 여전히 토트넘의 주장이거든. 요리스 선배 역시 나이를 먹고 기량이 떨어지니까 레전드 대우는커녕 2명 인간 취급을 받다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냐기래? 흥민이 너 역시 지금이야 대체 불가한 선수니까 일단 붙잡아두고 보는 거지. 기량이 떨어지고 대체자를 영입한다면 너라고 별다른 거 없지 않겠어? 흥민이 걱정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나 좀 알아보지 그래. 알리너 에버튼과의 계약 만료 이후로 아직도 무적신분이지 않던가? 나이는 우리보다 4살이나 어리면서 퇴물 넘어 백수는 좀 그렇지 않아? 네래 비록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데 쫓겨났으며 아직까지 새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훈련만큼은 게을리하고 있지 않으며 얼마 전 제노아에서 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적설이 떴다는 건 모르냐기래? 비록 세리의 우승이 아닌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한때 퍼거스마저 눈독 들인 재능 나 델레 알리가 합류하는 순간 내 생각엔 제노아 이적도 힘들 거라 보이는데 1년도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으며 현재는 소속팀도 없는 신세인데 차라리 포그바를 영입하면 영입했지 굳이 실패가 보장된 도박을 할 필요 있겠나? 알리너 링가드처럼 죽음을 포기하고 K리그에 가지 않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거라 보이며 내래 올해로 겨우 28살이며 한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재능이라 불렸던 만큼 부활에만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로또가 따로 없다는 건 모르냐기래? 그리고 까놓고만의 케인너도 여전히 무관에 머물러 있는데 무적이 나나 무관이 너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냐기래? 차이가 없긴 씨발. 네가 에버튼 훈련장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을 동안 난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집어넣으며 발롱도르 10위권에 안착해 있다는 거 몰라? 그래 봤자 트로피가 없는 건 너나 마찬가지 아니냐기래? 뭐 솔직히 말해 흥민이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있다곤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지. 그래도 우리 셋 모두가 여전히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넌 무소속이 뭐야 무소속이? 뭐 개인적인 아픔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없겠어? 그래도 한때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빛나던 녀석이 최연소 태물 몰락한 천재 악마의 재능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라고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도 어쩌면 무관의 황제보단 나을지도 모르지. 아이 뭐 에릭센이야 아약스 시절부터 유관이었다지만 인텔에 가서 세리에 우승, 맨유에 가서 카라바오컵에 FA컵 우승까지 차지했건만 난 도대체 뭐 때문에 뮌헨까지 와서 여전히 무관이다. 넌 어차피 무관일 토트넘이 뭐 그리 좋다고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건지? 어차피 무관이라니 이번 시즌부터 챔스 탈락팀이 유로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 토트넘의 유로파에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건 몰라? 고작 오시면 하나 못 막는 팀이 겨우 갈라타사라이도 못 잡는 팀이 유력한 우승 후보는 무슨? 기껏해야 한 4강팀에서 라치오나 로마를 만나
또 역습에 무너진 토트넘 충격패, 손흥민 또 무관, 토트넘 또 무관 라는 엔딩으로 끝나지 않겠나? 그러는 미넨 역시 벌써 챔스에서 2패나 기록 중이지 않던가? 그것도 우리 토트넘이 승리했던 빌라에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했던데 네가 나한테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99% 확정이라는 거 몰라? 아이 한 자리 만들어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오랜만에 만나서 계속 싸우고만 있을 거야? 뭐 나야 무관들의 심정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함께였을 때, 그러니까 토트넘의 데스크라인이 그 어떤 우승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쉽긴 했지. 만약 18-19 시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챔스 결승전을 치른다면 우리가 리버풀을 꺾고 우승할 수 있을까? 뭐 부상에서 막 돌아온 케인을 선발로 쓰지 않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승을 리버풀이지 않겠냐기래. 하지만 우리가 만약 다른 팀에서 만났다면 유로파 우승쯤은 할 수 있지 않았겠어? 때는 바야로 18-19 시즌 유로파리그 첼시와 아스날의 결승전에서 만약 우리 데스크라인이 첼시 선수였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 첼시와 아스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일단 벤치에 앉아있는 가운데 오늘의 선발은 역시 베테랑 올리비에 지루가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윙포워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왔습니다. 스트라이커 손흥민이라니 생전 처음 보는 손톱이지만 당연히 사리 감독님이 숨겨놨던 히든 카드겠지? 부상에서 막 돌아온 케인은 그렇다 쳐도 유로파에서만 10골째인 지루 선배께서 당연히 선발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제가 선발로 그것도 스트라이커로 나온 건지. 근데 자료 목소리가 어째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첼자르와 햄자르 그 둘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란 건 몰라? 어찌됐든 이왕 선발로 나온 거 선제골은 너한테 양보할 테니 전반전 내로 넣을 수 있겠지? 결승전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전반 동안 골을 못 넣으면 무조건 교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20분 내로 시원하게 한 골 때려받고 에이스 역할을 자료 형한테 넘겨드리죠. 아무튼 오늘은 우측 윙어 역시 페드로가 아닌 알리가 선발로 나오며 아자르, 손흥민, 델레 알리의 스리토, 그리고 중원은 에릭센, 조르지뉴, 캉테 3미들이 출격해 있습니다. 이보세요 감독님, 어디 8강 4강도 아닌 결승에서 흥민이 원톱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부상은 완벽하게 나았으니 지금이라도 절 투입하시는 게 원래라면 당연히 그랬어야겠지만 어째서인지 이번만큼은 자네를 벤치에 둬야 한다고 내 가슴속에 작은 아이가 속삭이던걸. 또한 흥민이를 지켜봐온 입장으로서 녀석에겐 충분히 스트라이커의 기질이 있으며 비록 헤딩은 좀 아쉽겠지만 전반 19분 공격권을 가져온 첼시, 좌측에서 아자르가 올려준 크로스를 손흥민이 그대로 헤딩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방향만 돌려놓으며 아스날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원래 헤딩은 손흥민 선수의 약점이라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 특훈이라도 받은 걸까요? 아스날 킬러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며 선제골을 기록하던 손흥민, 봤지? 저 녀석 저거 헤더를 숨겨놓고 있었다니까. 앞으로 한두 골 더 넣으면 들어보내줄 테니까 개인 자네 벤치에 앉아서 응원이나 하고 있으라고. 자, 이번엔 에릭센이 손흥민 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대로 흘려보내며 수비들을 교란시킨 뒤 돌아 들어오던 아자르가 볼을 잡았는데요. 그대로 한 번 줬고 두 번 줬고 세 번 줬고 오른발 가마차기 들어갔어요. 흥자르 브라더스가 연속골을 기록하며 첼시가 2대0 앞선 채 전반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엔 내래도 한 골 넣고 싶은데 이봐 에릭센 동무, 자꾸 흥민이한테만 주지 말고 내한테도 한번 줄 수 없겠네? 패스하는 족족 골로 연결해주는 손흥민과 아자르가 있는데 굳이 알리 너한테 줄 필요가 있을까? 내 머리 안 보이냐 기래? 걸레짝 머리일 땐 왠지 모르게 기량이 떨어지지만 근본 넘치는 반스포츠 머리라면 내래 거의 루드 굴리트급이란 건 모르네? 하긴 뭐 굴리트 머리 이전에 알리는 그야말로 제2의 굴리트였으니 기분이다. 딱 한 번만 패스해줄 테니 원샷 원킬로 마무리해보라고. 몰래 아이가 코시엘리 사이를 가르는 에릭센의 스루 패스, 침투하는 알리의 다이렉트 슈팅 들어갔어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3대0 앞서가는 첼시. 손흥민과 아자르에 이어 델레 알리까지 첼시의 3톱 모두가 득점에 성공한 가운데 아스날의 투톱 라카제트와 가봉맨은 이렇다 슈팅조차 때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50분 만에 3대0이라 이 정도면 슬슬 투입해도 되겠지? 이바 케인 10분 내로 투입할 예정이니 몸 좀 풀고 있길 바라며. 말씀드린 순간 교체로 들어온 아스날의 이업이 난전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아스날이 한 점 쫓아갑니다. 벤치에서 케인이 몸을 푸는 것처럼 보이던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많은 골을 먹히다니 이거 혹시 저주 같은 게 아닐까요? 이거 봐 어쩐지 오늘은 케인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이봐 케인, 자네 필드 위에서 4대3 역전패를 직권하고 싶나? 아니면 벤치에서 우승을 목격하고 싶나? 당연히 우승이 우선이겠지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저 한 명 들어간다 해서 설마 3골이나 먹히겠습니까?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나? 아스날의 감독 에메리가 유로파 우승만 3번이나 했다는 거 알지? 어째서인지 자네가 투입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데 오늘은 그저 벤치에서 토템으로 있을 수 없겠나? 뭐 무관 탈출만 할 수 있다면 경기를 뛰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명색이 결승인데 한 5분이라도 뛸 수 없겠습니까? 자네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상 방지 차원에서 그러는 거라니까. 괜히 5분 뛰고 부상이 재발해서 다음 시즌을 통째로 나르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이런 씨발, 야 이 새끼들아 더 열심히 뛰라고. 내가 벤치에서 목청껏 응원하고 있으니까. 자자, 케인 선수가 다시 ben치로 돌아가자마자 또 한번 첼시의 공격. 아자르가 흔들고 손흥민이 달리고 에릭센이 찌르고 알리가 벗겨낸 공이 케인을 대신해 투입된 지루에게 연결. 전매특과 정갈킥을 선보이며 쐐기골을 집어넣습니다. 역시 큰 경기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케인과 달리 큰 경기
경기일수록 강해지는 올리비에 지루. 이번 대회 통산 11골을 기록하며 유로파리그 득점왕을 확정짓습니다. 그와 동시에 휘슬이 울리며 최종 스코어 4대1 첼시가 아스날을 꺾고 유로파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우승할 수 있지 않았겠어? 내가 벤치에서 구경만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정말 네 말대로 우리가 토트넘이 아닌 첼시에서 만났다면.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유로파 결승에서 첼시가 아스날을 4대1로 꺾지 않았던가? 우리 4명 없이도 우승을 차지했는데 굳이 우리가 필요할 거라 보이진 않으며 우승하는 상상 한번 한 거 가지고 진지하게 나오긴 하여간 유관 새끼 아니랄까봐 무관의 서러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아무튼 뭐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당장 은퇴할 것도 아니고 우승은 앞으로 얼마든 할 수 있지 않겠나? 비록 4명이 같은 팀에서 우승하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무관으로 은퇴할 것 같진 않은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말로 만약 데스크라인이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에서 만났다면 뭐라도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알리는 과연 어디로 이적할 것이며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우승은 도대체 언제쯤일 거라 생각하십니까?